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메타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니터링 항목 중에서 메타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메타 테이블은 DB를 크리에이트 했을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 테이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DDL을 수행했을 때 객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생성, 변경, 삭제에 대한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DB에 기록이 됨으로써 사용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조회해서 보는 select asta from tab 해서 보시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전체 메타 테이블 목록을 조회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주요 메타 테이블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테이블을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사용자 관련돼서, 그 다음에 테이블 관련돼서, 인덱스 관련돼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뭐 이중화 관련된 메타 테이블이라든지 뭐 프로시저, 뭐 트리거 이런 객체들에 대한 이제 메타 테이블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관련돼서 sys 언더바 유저스 언더바라든지 tbs 언더바 유저스 테이블 관련돼서 뭐 sys 언더바 테이블즈라든지 컬럼과 제약 조건에 관련된 메타 테이블들 그리고 인덱스 관련된 이런 메타 테이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메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sys 언더바 유저스 언더바라고 하는 메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sys 언더바 유저스 언더바니까요. DB에 생성된 사용자 정보를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저를 만든다거나 유저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저에 대한 고유 번호, 유저 아이디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유저의 이름, 패스워드를 관리를 하게 되고 사용자 정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변경이 수행이 된 시간, 그러니까 이 유저의 최종적으로 어떤 변경 작업이 발생이 된 그런 시간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저를 생성할 때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그 절을 이용해서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기본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가 어떤 건지 이런 정보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ys 언더바 테이블즈 언더바라고 하는 메타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는 테이블, 뷰, 시퀀스, 큐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테이블은 어떤 유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키마 객체거든요. 그래서 그 유저가 어떤 유저가 만들었는지 유저에 대한 아이디. 그래서 이 유저 아이디를 아까 앞에서 보신 sys 언더바 유저스 언더바의 유저 아이디하고 조인해서 보시면 뭐 A라고 하는 유저가 뭐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 이런 정보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테이블 ID, 해당 테이블에 대한 ID 값을 가지게 되고요. 테이블 OID는 DB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테이블의 어떤 고유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OID 값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 테이블에 컬럼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컬럼 카운트 그리고 실제로 테이블의 이름 그 다음에 테이블 타입은 이게 테이블이냐 시퀀스냐 뷰냐 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맥스로우는 테이블에 레코드 제한을 뭐 무제한으로 했느냐 아니면 제한을 뒀느냐 맥스로우 값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테이블 스페이스 아이디 값 그리고 테이블에 변경을 가한 그런 변경 작업을 한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 작업을 한 시간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 예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sys 사용자가 소유한 테이블 목록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sys 사용자 메타 테이블 두 개를 조인을 하죠. sys 언더바 유저스 언더바하고 sys 언더바 테이블즈라고 하는 두 개의 메타 테이블을 조인합니다. 메타 테이블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인 시스템 언더바 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저 이름과 테이블 이름을 조회를 합니다. 근데 테이블 타입이 T인 거. T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테이블 타입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냐, 시퀀스냐, 뷰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sys라고 하는 사용자가 생성한 테이블 목록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저의 이름을 지금 대문자로 해서 sys라고 조회를 했죠. 객체를 생성하실 때 유저나 뭐 테이블이나 뭐 인덱스나 객체를 생성하시게 되면 생성할 때는 create 구문에 대문자로 넣어주시거나 소문자로 넣어주시거나 객체 이름을 무방합니다. 똑같이 다 생성이 되는데 DB에 저장이 될 때는 소문자로 생성하셔도 대문자로 생성이 되고요. 대문자로 생성하셔도 대문자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해서 보실 때는 객체 이름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해서 이제 조회를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유의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메타 테이블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ys 컬럼즈라고 하는 컬럼 관련된 메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컬럼의 아이디라든지 컬럼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1이면은 뭐 캐릭터고 10이면은 뭐 바차고 30이면 비랍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게 되고요. 뭐 테이블의 아이디, 어떤 테이블에 생성이 되어 있는 컬럼인지, 컬럼의 사이즈나 뭐 프리시즌, 스케일 같은 경우도 확인하게 되고요. 실제 컬럼의 이름, 그 다음에 컬럼에 너를 허용을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지 여부, 그 다음에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기본값 정보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 T1 테이블의 컬럼 정보하고 해당 컬럼에 대한 기본값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컬럼 아이디하고 컬럼 이름을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과 디폴트 값, 그 다음에 너를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조회를 합니다. 모니터링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sys 컬럼즈 언더바라고 하는 이 메타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컬럼 아이디 값과 실제 컬럼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1, 2, 1, 9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몇 번일 때 타입이 뭐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 값이 지금은 C3 컬럼이 sys 데이트로 되어 있고 C1 컬럼만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인덱스 관련된 메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아이디 값, 그 다음에 인덱스 네임,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유니크 인덱스인지 넌 유니크 인덱스인지, 그리고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의 개수, 이 개수를 보시면 이게 싱글 인덱스인지 컴포짓 인덱스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에 이 인덱스를 생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경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인덱스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시간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언더바 컬럼즈 언더바라고 하는 메타 테이블은 인덱스는 컬럼에다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생성한 그 컬럼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덱스가 어떤 컬럼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컬럼은 어떤 테이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덱스 구성한 그 컬럼에 대한 순서를 보게 되고요. 이 인덱스가 이 컬럼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했는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를 보시게 되면 T1 테이블에 생성이 된 인덱스하고 컬럼의 정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T1 테이블의 인덱스 정보와 컬럼 정보를 볼 때 인덱스 이름, 그 다음에 컬럼의 순서, 인덱스를 구성한 컬럼의 순서와 컬럼의 이름을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sort 언더바 order라고 하는 이제 컬럼 정보를 A라고 출력이 되면은 오름차순 ASC로, D라고 출력이 되면은 DSC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sort 언더바 order라고 하는 이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테이블들을 조인해서 보게 되면 T1 언더바 IDX1이라고 하는 인덱스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C1, C2 컬럼에 각각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C1 컬럼에는 오름차순으로, C2 컬럼에는 내림차순으로 인덱스가 구성되어 있다, 소팅이 되어 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에 관련된 메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의 이제 ID 값이고요. 어떤 제약 조건인지, 제약 조건의 이름, 그다음에 제약 조건의 타입, 포린 키인지, 난널인지, 뭐 프라이머리 키인지 이런 제약 조건의 타입들을 이 숫자 값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제약 조건인지, 그다음에 제약 조건의 인덱스에 대해서 식별할 때 인덱스 ID 값, 그리고 제약 조건의 컬럼의 개수, 그래서 포린 키가 설정되어 있는 컬럼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부모 테이블, 레퍼런스 하는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ID 값, 레퍼런스 테이블 ID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딜리트 캐스케이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straint 언더바 columns라고 하는, columns 언더바라고 하는 이 메타 테이블은 제약 조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컬럼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컬럼에 어떤 제약 조건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지,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제약 조건의 컬럼 순서라든지, 컬럼 아이디하고 제약 조건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조인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모니터링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T1 테이블에 생성이 되어 있는 제약 조건하고 그 제약 조건이 설정된 컬럼들의 정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의 이름,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 생성된 순서,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의 타입을 보게 됩니다. 어떤 타입, 뭐 난널이냐, 프라이머리 키냐, 포린 키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 이용을 해서 constraint underbar type이라고 하는 이 값이 0이면 foreign key, 1이면 non-null 뭐 이렇게 각각의 값일 때 출력이 되도록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쿼리 예제입니다. 그래서 sys underbar constraint, sys underbar constraint underbar columns, 그 다음에 sys underbar columns 이 세 개의 메타 테이블을 조인해서 지금 이런 정보들을 어떤 순서로 제약 조건이 만들어져 있고 각 컬럼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컬럼의 제약 조건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모니터링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뭐 사용자, 테이블 관련돼서 인덱스 관련된 세 종류의 메타 테이블들을 이용을 한 모니터링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메타 테이블들이 RT베이스 HDB에서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에 대해서. 그래서 메타 테이블은 객체 정보에 대해서 DDL이 발생했을 때 객체가 생성되고 변경되고 삭제됐을 때 그런 객체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